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고민 사연을 제가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분들께서 이제 어렵게 모은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갚으라고 이 어머니한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메일을 제가 받았고, 굉장히 진실성이 있어 보였고 제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을 채택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자본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청약 신청을 해서 내가 아파트 당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제 설명란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진실성 있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의 사연을 제가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한 메일을 대신 타이핑해서 보냅니다. 제목입니다. 저의 속사정을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글로 써 보내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부끄러운 일이라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점 하나를 찍으면 그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그림이 된다. 그 그림에 가치를 부여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대표님 말씀을 늘 새기다가 오늘 큰 용기를 내어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종잣돈이 없어요 라는 영상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후배들한테도 이제 그냥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영상을 이제 많이 보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IMF 이후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손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집은 전세로 내려앉고 다시 월세로 내몰리며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건물주의 아내로서 온실 속에서만 살던 저는 초등, 중등 아이들과 어떻게든 살아가야겠기에 생계의 일선에서 하루하루 젖먹던 힘까지 다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니, 엄마이기에 버텼다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이제는 다행히 아이들도 직장인이 되었고 그동안의 엄마의 노고를 알아주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내 나이 60살, 몸도 마음도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아이의 직장 대출로 2억 5천만 원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매달 내면서도 아이들은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4천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 원금을 갚자고 선뜻 내주지만 저는 이 소중한 돈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 대출로 2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계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절반 이상이 이제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분들이 4천만 원의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선뜻 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자녀분들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내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하다 보니 부동산 재테크는 알지도 알 수도 없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청약통장이 있어서 어찌저찌 돈이 생길 때마다 불입하여 청약통장에 900만 원이 있습니다. 점수는 61점이에요. 꼭 한번 분양에 성공해서 소중한 돈을 불려주고 싶습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가능한지 방법이 있기는 한 건지 저희 희망의 끈이신 대표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대표님 영상을 빠짐없이 보며 영무예다음을 넣었다가 난생 처음 예비 당첨 번호도 받았고 6개월 전매 후
가능하다는 신동탄 포레자이도 넣었지만 안 되었습니다. 입주할 돈이 없으니 6개월 전매가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기대야 했었는지 지금도 마음이 울적하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닌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영무예담이라고 하는 시흥에 있는 아파트 예비 당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네요. 굉장히 입지가 좋고 분양 가격이 굉장히 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다루었었는데 예비 당첨까지 받고 이제 계약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입주할 돈이 없으니 6개월 전매가 간절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청자분, 구독자분께서는 돈이 없으니까 6개월 후에 내가 당첨을 된 다음에 이 당첨된 것을 가지고 6개월 후에 전매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지금 강합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부동산은 제가 얘기를 했죠, 항상.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첨이 되면 절대로 팔지 않고 6개월 전매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6개월 있다가 파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지 비과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과세의 그런 세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 전매를 통해서 아파트 청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점이 61점이면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보다는 잔금을 치르고 2년 뒤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산 이득을 보는 전략을 쓰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좀 더 자세히 읽어본다면 제가 4천만 원과 그리고 청약통장 900만 원 그리고 61점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점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저의 삶이 연결되어 선이 되고 가치 있는 그림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고픈 저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임성배 대표님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6월은 희망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추심, 요즘 성남이 핫하다고 하여 부동산을 찾아가 보았으나 너무 올라서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도 그 많은 기회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신흥 2구역 공공분양도 곧 있다고 하는데 가능은 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수가 있을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면 그 은혜 가히 없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사여서 이름도 못 밝히는 점 이해해 주세요. 사연을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제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고 하는 컨설팅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분의 사연에 있어서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봤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입니다. 나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전략들은 많이 틀려지는 겁니다. 부동산 재테크 전략,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전략들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현 상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자산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계셨다고 하는데 절반 이상이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예측을 한 거예요. 정확한 금액을 안 써주셨기 때문에 2억 5천 중에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까 2억 5천 중에 1억 5천을 받았다고 하고 현금을 한번 1억 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1억 원의 이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전세로 깔고 앉아 있지만 주거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주거비, 전세, 즉 깔고 앉아 있는 돈을 월세로 줄이면 그냥 돈을 버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전세 보증금을 조금밖에 월세에 세팅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전세금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월세로 세팅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비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천만 원의 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주신 아주 귀중한 종잣돈이 있습니다. 4천만 원. 그리고 보니까는 청약 통장에 9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돈이 4,900만 원입니다. 4,900만 원. 지금 그리고 청약 통장이 가점이 61점이에요. 다행인 것이 61점의 청약 통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가점이 높다고 보는 것은 60점대를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높다고 봐요. 어느 그 경우에 따라서는 65점이 넘어야지 높은 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61점의 높은 가점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점이라고 하는 가점을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 집 마련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조언은 조언일 뿐이기 때문에 이 구독자분께서 다 들으시고 제 내용을 이제 조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점 61점의 청약 통장으로 얼마를 만들 수 있느냐 본다면 최소한 3억 이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3억 이상, 5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3억 이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구독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 미래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보다 지금 당장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분의 사연은 틀립니다. 방법이 틀려요. 왜냐하면 4,900만 원의 종잣돈이 이미 너무 작습니다. 작아요. 만약에 4,900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계약금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의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5억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아파트들을 청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점 61점 높기 때문에 이 가점을 활용해서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청약 신청을 해서 청약 당첨이 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금 자본이 너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모을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늘리는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점을 늘리는 전략. 예를 들면 무주택 기간, 지금 청약 통장에 언제 가입을 했는지, 무주택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제 봤을 때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통장 기간의 그 가입 연도가 1년이 지날 때마다 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점 61점의 점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마다 62점, 63점, 65점 이렇게 점점 가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점을 조금씩 늘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종잣돈을 더 가족들하고 자녀분들하고 더 모으고 그 종잣돈을 점점 모은 다음에 그 돈을 활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먼 미래인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기간이 성남인 것으로 보여져요. 성남의 공공분양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청약통장 900만원 납입된 금액으로 이 공공분양 성남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면은 100전 100패입니다. 100전 100패예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 900만원 납입된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에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공공분양은 납입된 금액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공공분양에 그냥 막연한 꿈과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공공분양 당첨은 힘드니까 패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를 노리셔야 돼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당해 지역으로 가시면 좋겠지만, 이제 3기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해당 당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100%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비율별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 50%, 그리고 기타 분 50%,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당해 지역 30%, 경기도 20%, 뭐 수도권 50%,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 비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높아질 거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그 일정들이 점점 저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빨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시간을 점점 벌면서 청약 통장의 가점은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종잣돈도 점점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4천만 원을 모았기 때문에 이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시고 소비 지출을 더욱더 통제하시고 돈을 더욱더 모으시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주 큰 희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100% 당첨될 수 있습니다. 지금 61점인데 시간이 점점점 늘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65점 이상의 청약 가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분들하고 반드시 이 영상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녀분들하고. 제가 메일로 답변을 드릴 건데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물론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줬지만 이 61점의 청약 가점을 어머니만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자녀분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가족들이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까지도 이 영상을 꼭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장으로 3억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억 이상.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충분히 3억 이상을. 3억 이상을 벌 수가 있는데 3억이라고 하는 돈은 80만 원의 적금을 30년 동안 넣어야 돼요. 80만 원의 적금을.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80만 원의 적금을 30년을 부을 것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지금 보시고 스스로 자녀분들이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앞으로 나올 청약들이나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공부하면서 이 3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노력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4천만 원을 모아서 선뜻 부모님한테 주실 수 있는 이런 자녀분이라면 아마 제 영상을 보고 바뀌기를 원하고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를 정말 제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61점의 가점은 높은 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점의 가점을 반드시 잘 관리를 하셔서 가족들끼리 잘 가점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이 가점을 통해서 향후에 있을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기 신도시의 당해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물론 2년을 거주해야 하긴 하지만 그 해당 지역들로 이사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해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거든요. 3기 신도시의 물량이 2년 뒤에 분양을 할지,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지만 본 청약을 2년 안에 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당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고려를 해 볼 것 같습니다. 뭐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입지가 좋죠. 하남 같은 경우에 그런 입지가 좋은 고양시라든가 아니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 전입을 해서 2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있으면서 당해 요건을 충족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전략들도 한번 가지고 3기 신도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높기 때문에 아주 핵심 물량인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분들하고 이제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향후에 좋은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진심이에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자녀분들하고 행복한 집에서 같이 살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진짜 한번 꿈꿔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상담이 이 사연자분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외에 더 좋은 방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치킨에 맥주라도 한번 자녀분들하고 하시면서 깊이 있는 대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대화,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죠. 밥상머리 교육, 돈에 대한 교육을 밥을 먹으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킨에 맥주라도 한 잔 하면서 아이들하고 자녀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 영상을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사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테고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